그깟 애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애 핑계로 장사하냐? 니깎게 꼴의 엄마야? 이 둔한 몸뚱아리 좀 안 치워? 법정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남자의 굵은 손이 임산부의 옷깃을 확 움켜쥐었죠. 결혼 전에 임신하고 온 게 자랑이야? 몸 조심 좀 하지. 네. 시어머니의 말은 세아의 가슴을 더 깊게 후벼 팠습니다. 임산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판사와 법원 경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남자를 강제로 떼어내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죠.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저 남자 저 정도면 분노 조절장애 아니야. 임신한 부인한테 저러면 쓰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가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를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아가 강민을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그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죠. 몇 번의 만남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생리 안 하지? 강민이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일주일 넘게. 병원 가보자. 검사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세아는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쌀알만한 크기였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죠. 강민은 세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아이는 축복이야. 걱정하지 마. 세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은 그런 세아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죠. 한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강민은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세아의 이마에 키스하며 출근했고 퇴근길엔 임산부용 영양제를 사왔죠. 초음파 검사도 빠짐없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도 건강하네. 강민은 초음파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아도 덩달아 웃었죠. 태명 뭐로 할까? 콩이는 어때? 아직 작으니까. 좋아. 콩아 아빠야. 강민은 세아의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세아는 이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밤마다 강민은 세아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콩이 건강하게 나와야 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될 줄 몰랐어. 나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지금은 기대돼. 우리 가족. 세아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급하게 결혼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강민이 젓가락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죠. 왜 그래? 간도 안 맞고 반찬도 이게 뭐야?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 미안해. 입덧이 심해서. 입덧이면 다야? 남편 밥은 제대로 챙겨야지.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이후 강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살 좀 빼. 임신했다고 그렇게 먹어대면 어떡해. 옷 좀 신경 써. 집에만 있다고 그렇게 입고 다녀. 청소는 했어? 먼지 좀 봐. 하루 종일 뭐 했어? 세아는 매일 눈치를 봤습니다. 강민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초음파 검사도 이제는 혼자 갔습니다. 강민은 바쁘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콩이는 잘 크고 있대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강민은 스마트폰만 보며 대답했죠.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아의 배를 어루만지지 않았죠.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세아는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콩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세아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명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세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세아를 힐끗 보더니 아들에게로 갔죠. 미나, 요즘 어때? 그냥 그렇죠, 뭐. 내가 고생이 많겠다. 명자는 세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집안일은 잘하고 있어? 민이 불편한 거 없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했죠. 여기 먼지 좀 봐. 청소는 한 거야? 오늘 입덧이 심해서. 입덧이면 다야? 시집 와서 할 일은 해야지. 강민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명자가 돌아간 후 세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콩아,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우리 힘내자. 하지만 세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머지않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결혼 넉 달째가 되었습니다. 세아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이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세아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죠. 당신 왔어? 저녁 준비했는데. 필요 없어. 강민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세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말 걸지 마. 짜증나. 세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은 계속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세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나 너랑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 진작 참고 살았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입덧이니 뭐니 핑계만 대고. 세아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기는? 우리 아기는 어쩌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책임 못 져. 당신이 결혼하자고 했잖아. 아기는 축복이라고 했잖아. 강민은 비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은 그런 세아를 보며 혀를 찼죠. 울지 마. 보기 싫으니까. 그때였습니다. 강민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뒤따라 들어갔죠. 뭐 하는 거야? 내 서류 어딨어? 어떤 서류? 통장이랑 등본. 내가 숨긴 거 아냐? 나는 건드린 적 없어. 강민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서랍을 발로 쾅 차버렸죠. 그 충격에 서랍 속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를 감싸며 벽에 등을 기댔죠.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중 하나가 세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약봉지였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약봉지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정신건강의학과, 충동분노 억제제, 최강민. 세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은 세아가 약봉지를 들고 있는 걸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내려놔. 이게 뭐야? 그냥 일시적으로 먹는 거야. 상관 말고 내려놔. 충동 분노 억제제라고 써 있는데 강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약 먹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성큼 다가와 세아의 손에서 약봉지를 확 빼앗았습니다. 세아는 비틀거렸죠. 됐고 이혼하자고 했지. 난 너랑 못 살아. 서류 준비해놔. 강민은 약봉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충동 분노 억제제. 그러니까 당신은. 세아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지요. 그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아는 배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은 밖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그런 여자 빨리 정리해야지. 서류는 내일 변호사한테 맡길게요. 알았어. 엄마가 좋은 사람 알아봐 줄게.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으로 결혼해야지. 강민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명자는 집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 이혼한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면 총각이나 마찬가지야. 아이는요? 그건 여자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왜 책임져? 그럼 조건은요? 집안 괜찮고 얼굴 예쁜 애로. 사진 좀 보내봐. 명자는 맞선 사진을 받아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친구 괜찮네. 프로필 좀 자세히 보내줘. 전화를 끊은 명자는 아들 사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에서 세아를 가위로 오려냈죠. 이런 여자는 없었던 거야. 우리 아들 인생에서 지워버려야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혼.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저 약을. 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과. 세아는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콩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너 미니한테 이혼하자는 소리 들었다며? 네. 잘 됐네. 솔직히 말할게.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임신도 결혼 전에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며느리야? 저도 최선을. 최선? 웃기지 마. 그냥 순순히 이혼해. 양육비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말고. 명자는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워.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 난 인정 안 해. 명자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세아는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도 싸워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했죠. 이혼 전문 변호사. 세아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아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강민 측에서도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첫 공판 날이 다가왔죠.
세아는 법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배가 더 불러온 탓에 걸음이 느렸습니다. 복도 한쪽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한 29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곧 이혼 끝난다. 걱정 마. 유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끝나는지 보자.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임산부가 걸어왔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저 여자가 그 아내라고? 유나는 세아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불러온 배,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유나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임신 중이네. 와, 대단하네. 속으로 중얼거렸죠. 강민 오빠, 저 여자랑 어떻게 살았대? 세아는 유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유나는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봤죠. 세아는 불편함을 느끼며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세아가 안으로 들어갔죠. 강민과 명자는 이미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은 세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세아를 노려봤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피고는 가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세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강민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최소한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위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세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 모친의 부당한 간섭도 있었습니다. 명자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명자는 불만스럽게 앉았지만 계속 중얼거렸죠. 세아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가 출산 후 양육을 전담하게 될 것이므로 적정한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강민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의 소득을 고려할 때 과도한 양육비는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그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공판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아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세아는 유나를 처음 제대로 봤죠. 누구세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세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으며 말했죠. 힘들겠어요. 혼자 애 키우려면. 세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궁금하세요? 근데 알면 더 힘들걸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세아는 유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뭐지? 왜 저런 말을? 복도 반대편에서 강민이 걸어 나왔습니다. 유나는 강민을 힐끗 봤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강민도 유나를 보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세아는 그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둘, 아는 사이야? 명자가 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 저 여자가 양육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강민은 짜증스럽게 말하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명자는 뒤에서 세아를 노려봤죠. 애 하나 갖고 우리 아들 괴롭히려고 하네. 어림없어. 세아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다음 공판 준비를 위해 증거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세요. 세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콩아, 엄마가 꼭 이길 거야. 우리 둘 다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집에서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법원 갔었어. 뭐? 왜 거기 간 거야? 궁금했거든. 오빠가 결혼했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유나야, 거기 나타나면 안 돼. 복잡해져. 복잡해? 이미 복잡한 거 아냐? 오빠는 아직도 결혼한 남자잖아. 곧 끝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오빠, 왜? 그 여자 임신 중이던데. 오빠 아기잖아. 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내가 처리할 문제야. 처리? 생명을 처리한다고? 유나야, 제발. 이 얘기 그만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 내가 선택한 게 맞을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세아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죠. 이혼 소송 증거 수집 방법, 부정행위 입증, 양육비 청구. 세아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죠. 필요한 것들, 남편의 폭언 증거,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 증거, 경제적 능력 입증 자료. 세아는 펜을 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콩아, 엄마가 준비할게. 제대로 준비해서 이길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죠. 싸울 준비가 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아는 상상도 못할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판 날이었습니다. 세아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강민과 명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번 공판의 주제는 양육비 금액이었습니다. 강민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소득을 고려할 때 월 30만 원이 적정합니다. 세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30만 원으로는 아이의 기본 생활비도 부족합니다. 최소 8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건 과도합니다. 원고는 정규직 직장인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소득 내역을 보면 월 80만 원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아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이건 불공평해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거라고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명자는 불만스럽게 앉았지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공판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죠. 양육비는 월 6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합니다. 최종 판결 시 확정하겠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죠. 복도로 나온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공판까지 증거자료 더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아가 복도를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죠. 강민이었습니다. 세아는 돌아섰습니다. 강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진짜 이러려고 작정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양육비 60만 원? 너 정신이 있어? 법원에서 정한 거예요.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강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애 핑계로 내 돈 뜯어내려는 거지? 그렇게 돈이 필요해? 세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돈이에요. 당신 아이잖아요. 내 아이. 그게 정말 내 아이야?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강민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죠.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미쳤어요? 결혼 전에 임신한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지. 진짜 내 애가 맞냐고.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깟 애 지워버리면 되잖아. 애 가지고 장사하냐. 세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지우라는 말을 해. 나도 이러고 싶겠어. 그때 명자가 달려왔습니다. 야, 이 여자야.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래? 어머니, 지금 들으셨죠?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요. 명자는 세아를 노려봤습니다. 여자가 몸조심 좀 하지. 결혼 전에 임신하고 온 게 자랑이야? 세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부터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의심하지. 어머니는 지금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며느리? 난 너 며느리로 안 봐. 강민이 세아에게 다가와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닥쳐.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세아는 배를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나요. 아기가 위험해요. 아기? 그게 뭐가 중요해. 강민이 세아를 밀쳤습니다. 세아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으악!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판사와 법원 경위가 달려왔습니다. 경위들이 강민을 붙잡았죠. 놓으시오. 폭력 행위는 안 됩니다. 나 달라고. 강민은 발버둥 쳤지만 경위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판사가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세아는 벽에 기댄 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기는 괜찮겠죠? 지금 구급차 부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기는 괜찮을 거예요. 판사는 강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법정 모독죄로 추가 조치 취하겠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자가 소리쳤죠.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저 여자가 도발한 거잖아요. 방청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진정하십시오. 경위들이 명자를 제지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한 남자?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임신한 여자한테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다니. 유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죠. 세아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세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은 경위들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갔습니다. 명자는 뒤에서 소리쳤죠. 민아, 엄마가 변호사 다시 알아볼게. 걱정 마. 하지만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아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콩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아의 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안 돼. 저 사람들한테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세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선생님, 증거 수집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죠.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감싸며 다짐했죠. 콩아, 엄마가 꼭 이길 거야. 우리 둘 다 지킬 거야. 한편 유나는 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나 잘못 선택한 거야. 저런 남자를 믿었다니. 유나는 강민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말이 더 이상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세아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에게 강력한 무기가 생길 거라는 걸요. 그 무기는 바로 남편이 숨겨온 그 약봉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아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죠. 손등 위로 핏줄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백서준이 들어왔습니다.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백서준은 세아의 표를 살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어제 일,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도 무사하고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오늘은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세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백서준에게 보여줬죠. 약봉지 사진이었습니다. 백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복용하는 약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백서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충동분노 억제제. 약봉지에 선명하게 적힌 글씨였죠. 이 약은 언제 발견하신 겁니까? 한 달 전쯤이요. 남편이 서랍을 발로 차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진은 찍어두셨군요. 네. 뭔가 이상해서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찍어뒀어요. 백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백서준은 세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피고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예요. 세아는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충동 억제제를 복용한다는 건 본인도 자신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서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정 복도에서의 폭력 행위까지 더해지면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권 분쟁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폭력성을 입증하면 법원은 양육권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원고 측의 모든 약점을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요? 먼저 원고의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추적하고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모친의 발언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어제 법정에서의 발언, 그리고 평소 했던 말들,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재혼시키려고 맞선 주선하고 있어요. 백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직 이혼도 안 끝났는데 맞선 사진 받아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록해 둡시다. 혼인 파탄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서준은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겠습니다. 세아는 어제 본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법정에 이상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상한 여자요? 저한테 다가와서 혼자 애 키우려면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뭔가 아는 사이 같았어요. 백서준은 메모했습니다. 그 여자 특징 기억나세요? 29쯤 됐을 거예요. 키 크고 옷 잘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사설조사팀에 의뢰하겠습니다. 세아는 놀랐습니다. 사설조사요? 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위자료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백서준은 세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공격합니다. 원고와 원고 측 모친 둘 다 무너뜨릴 겁니다. 세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세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는 이기고 나서 받겠습니다. 백서준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일 안에 모든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에서 한 번에 터뜨립니다. 네. 그동안 의뢰인께서는 절대 원고 측과 접촉하지 마세요. 특히 혼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고나 원고 모친이 연락하면 모두 녹음하세요. 문자도 캡처하고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 깔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 협박이나 폭언을 하면 즉시 제게 연락하세요. 백서준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세아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세아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콩아, 이제 우리 제대로 싸울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한편 백서준은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사설조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강민이라는 사람 전방위로 조사해 주세요.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최근 들락날락하는 장소.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까? 사흘 안에 1차 결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백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약봉지 사진과 법정 복도 사건 조서가 들어 있었죠. 최강민, 내가 어떤 놈인지 이제 다 드러날 거야. 백서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강민과 명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아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녹음 앱을 설치했죠.
세아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끝난 엄마였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백서준의 사무실에 사설조사팀이 찾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조사원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백서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강민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최근 2달간의 기록입니다. 보시면 조사원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라운지, 고급 일식당, 스파 트윈 코스. 모두 2인분 결제입니다. 백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날짜는 소송 진행 중인 지난달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공판 다음 날에도 결제 기록이 있고요. 증거로 충분하군요. 조사원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CCTV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백서준이 노트북으로 재생했죠. 화면에 강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맞습니다. 법정에서 목격된 그 여자입니다. 이름은 유나, 29살 회사원입니다. 영상 속에서 강민과 유나는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건 언제 촬영된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호텔 로비 CCTV입니다.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강민이 유나의 허리를 감싸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죠.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백서준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있습니다. 조사원이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차 안에서 손을 잡은 모습, 영화관 앞에서 함께 웃는 장면들이었죠. 모두 최근 한 달 내의 사진들입니다. 백서준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형 부정행위.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군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조사원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원고와 이 유나라는 여자, 하루에도 5통씩 통화합니다. 문자는 수십 통이고요. 내용은 문자는 확인 못했지만 통화 시간이 길어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게도 통화합니다. 백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원이 나가고 백서준은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1시간 후 세아가 도착했습니다. 백서준은 세아를 앉히고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남편분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보시면 세아는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첫 공판 다음 날이네요. 맞습니다. 법정에서 당신과 싸우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이 여자와 만났습니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백서준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강민과 유나가 나타났죠. 팔짱을 끼고 웃으며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세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송 중인데 저러고 있었네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이없죠? 법정에서는 양육비가 부담된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빨리 이혼하려고 했는지. 이 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백서준이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지난 한 달간의 기록입니다. 거의 매주 만났어요. 세아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써먹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현재 진행형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백서준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고 측 모친 관련 자료입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원고 모친이 지인에게 떠벌리는 내용입니다. 조사팀이 확보했습니다. 세아가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새 출발 준비 중이야. 이번엔 집안 좋은 데로 붙여야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면 총각이나 마찬가지야. 그건 여자가 알아서 키우겠지. 우리가 왜 책임져? 세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혼인 중 제3자 알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백서준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손주를 이렇게 부인하는 발언까지. 이건 양육권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세아는 녹취록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죠? 백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깁니다. 확실하게요. 언제 이 자료들을 제출하나요? 다음 공판에서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원고 측이 전혀 예상 못하게요.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콩아,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백서준이 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죠? 2달 반 남았어요. 그럼 그 전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아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며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은 유나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유나야,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어? 유나는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러는 게 맞나 싶어. 유나야, 곧 이혼 끝나.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 몇 번째야? 그리고 오빠, 임신한 아내한테 한 행동. 나 다 봤어. 강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나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아. 미안해. 유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민은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기랄. 한편 명자는 맞선 상대 부모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 곧 이혼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만나요. 손주는요? 그건 여자 쪽에서 키운다고 했어요. 그럼 양육비는요? 명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명자는 아들 사진을 다시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빨리 재혼시켜야지.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으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요. 최종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세아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강민과 명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명자는 세아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우리 아들 양육비 안 내게 만들 거야. 강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최종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낮춰주시길 요청합니다. 세아의 변호사 백서준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전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백서준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원고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백서준이 설명을 시작했죠. 원고는 소송 기간 중에도 고급 호텔, 레스토랑, 스파 등에서 2인분 결제를 계속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공판 다음 날에도 호텔 라운지에서 15만 원을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친구랑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백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이 여자입니다. 백서준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강민과 유나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장면, 영화관 앞에서 웃는 사진들이었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백서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죠. 화면 속에서 강민과 유나가 호텔 로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아, 저게 뭐야?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이 영상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강민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 부정행위입니다. 소송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서준은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 복도에서의 폭력 사건 영상입니다. 또 다른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민이 세아의 옷깃을 잡고 소리치는 장면, 밀치는 장면, 경위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원고는 임산부인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강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감정 격양이었을 뿐. 일시적이라고요? 백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백서준은 약봉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충동분노 억제제, 최강민.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백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충동과 분노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약을 먹을 리가 없어. 약봉지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입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약물 복용 사실은 폭력적 행동과 결합될 경우 매우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강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서준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 측 모친의 녹취록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서준이 녹취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 새 출발 준비 중이야. 이번엔 집안 좋은 데로 붙여야지. 명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면 총각이나 마찬가지야. 그건 여자가 알아서 키우겠지. 우리가 왜 책임져?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방청인, 이 발언이 사실입니까? 명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지인이랑 농담으로. 손주를 부인하고 이혼도 안 끝난 상태에서 재혼을 알선하는 것이 농담입니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서준이 정리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임산부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폭력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모친은 혼인을 방해하고 손주를 부인했습니다. 백서준은 세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잠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혼을 인용합니다. 강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육비는 월 9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9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강민은 벽을 짚고 몸을 떨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6개월간 접근 금지합니다. 폭력성이 우려되므로 분노 조절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 모친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백서준이 다가와 말했죠. 축하합니다. 이겼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온 세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콩아, 우리 이겼어. 이제 평온하게 살 수 있어. 멀리서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여자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경희가 명자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소란 피우면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죠. 유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행복하길 바랄게. 강민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과 살던 집을 떠나기로 했죠. 새로운 곳에서 아이와 단둘이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짐을 싸던 중 세아는 서랍 속에서 예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이었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아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추억도 아니야.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콩아, 우리 새로운 집으로 가자.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짐을 싣는 동안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다정했던 초반, 냉담해지던 순간들, 폭력적이었던 날들까지.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세아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짐을 정리하며 세아는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 부드러운 이불, 귀여운 모빌을 걸었습니다. 콩아, 여기가 내 방이야. 예쁘지? 세아는 배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세아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과 첫 양육비 90만 원이었죠. 세아는 통장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걱정 없겠네. 세아는 그 돈으로 출산 준비물을 샀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기 옷들을 하나하나 골랐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아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콩아, 엄마가 너를 잘 키울 거야.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서준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세아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원고 측 모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인 방해로 추가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세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원고는 법원 명령대로 분노 조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치료를 받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원고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정 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요. 그렇군요. 세아 씨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쪽 소식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한편 강민은 작은 고시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고 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아 승진해서 밀려났습니다. 유나는 연락을 끊었고 명자는 추가 위자료 때문에 강민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왜 그렇게 막 굴었어. 명자가 전화로 소리쳤지만 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민은 병원에서 받은 치료 일정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세아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죠. 아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곧 만날 수 있어요.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콩아, 이제 엄마 만나러 나와. 무서워하지 마.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세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죠.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콩아, 아니, 이제 내 이름은 하은이야. 우리 하은아. 세아는 아기를 품에 안고 키스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일주일 후 세아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은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죠. 하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세아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의 흔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세아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작은 작업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하은이를 재우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 세아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잠든 사이 세아는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폭언도 무시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아와 하은이 둘만의 평화로운 삶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아는 하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하은아, 저 노을 봐. 예쁘지? 하은이는 작은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세아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그날 밤 세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법원 판결 후 넉 달이 지났다. 하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나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은이가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세아는 일기장을 덮고 하은이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세아는 하은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우리 하은아.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세아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그녀는 배를 쓰다듬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세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 아이와 함께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